대장암 수술을 끝낸 남편 앞에서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수술 전날 밤, 한도균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하얀 병원 가운에 스며들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죠. 내일이면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못 주무세요? 아내 윤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도균은 고개만 살짝 돌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였어요.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아, 정성욱 씨. 도균은 몸을 돌리지 않았지만 귀는 아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복도로 나가면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네, 내일 수술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도균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무섭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라며 담담하게 말했는데 다른 남자에게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죠. 정성욱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명자의 목소리에는 도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담비를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도균은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자신을 돌아보니 명자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명자가 전화를 끊고 들어왔을 때 도균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여보, 빨리 주무세요. 내일 일찍 수술인데. 응, 알겠어요. 도균은 짧게 대답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대신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명자의 마음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도균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명자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다 제거했다고 하시던데요. 고마워요. 도균은 여전히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퇴원을 앞둔 어느 오후였어요. 명자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도균을 바라봤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이혼해요. 도균은 명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너무 외로워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명자는 계속 말했어요. 수술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남남으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도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미소였는데 점점 커져서 결국 소리내어 웃게 됐죠. 여보, 왜 그래요? 명자가 당황스럽게 물어봤어요. 도균은 웃으면서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기쁘면서도 슬프고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아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균이 말했어요. 그 순간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반대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도균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명자가 모르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도균의 반응이 너무 의외여서 할 말을 잃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여주니 오히려 고마웠죠. 그럼 퇴원하면 절차를 밟아요. 네, 그러세요.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명자는 몰랐어요. 도균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모두 도균의 조용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퇴원 서류를 정리하면서 도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명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거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퇴원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명자는 도균이 서재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들여다보지 않았죠. 어차피 이혼 절차를 밟을 거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보, 여보. 명자가 도균을 찾아 집안을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결혼 반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뭐지? 명자는 당황했어요. 설마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건 아니겠지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다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어요. 그때 정성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명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기엔 너무 답답했어요. 네, 좋아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정성욱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자를 맞았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아, 그게 남편이 갑자기 어디 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정성욱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수술 후유증으로 우울해하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성욱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명자 씨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사실 조금 후련하기도 해요. 이상하죠? 명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성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복잡한 거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정성욱이 말했어요. 명자 씨,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오늘 표정이 예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념으로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잖아요. 정성욱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명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정성욱은 자연스럽게 셔터를 눌렀어요. 자, 봐보세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정성욱이 핸드폰 화면을 명자에게 보여줬어요. 화면 속 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둘 다 몰랐어요. 사진 배경에 카페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친 그림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길쭉한 실루엣이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각도상 명자와 정성욱 모두 볼 수 없는 위치였지만 카메라는 그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죠. 고맙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봐요. 명자가 말했어요. 정성욱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들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정성욱 씨가 없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정성욱에게서 찾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여전히 도균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명자는 정성욱이 찍어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자신의 얼굴이 밝아 보여서 신기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못하고 살았던 걸까요? 하지만 명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시선이 있었어요. 도균은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명자가 정성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모든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군. 도균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명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서 명자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도균의 행방을 수소문해 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정성욱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명자 씨, 혹시 오늘도 시간 되세요? 명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친구와 만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명자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만남과 대화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감정들이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작가는 바로 사라진 남편 한도균이었죠. 도균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명자는 이제 정성욱과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사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명자가 모르는 사이에 도균은 혼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도균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균은 혼자서 병원에 와서 정기 검진을 받았거든요.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완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군요. 도균은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죠. 이제 진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족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세요. 부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의사가 말했지만 도균은 쓴웃음만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도균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성욱 씨, 저예요. 아, 도균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정성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도균이 말했어요. 오늘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정성욱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날 저녁 도균과 정성욱은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정성욱은 도균의 표정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건강이 회복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탁이라고 하신 게. 도균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성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내와 정성욱 씨 사이 말이에요. 정성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도균은 담담하게 계속 말했어요. 화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도균 씨, 아내가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정성욱 씨 덕분에 아내가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 같더라고요. 정성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도균이 이어서 말했어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니요? 1년만 더 아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깨끗하게 사라져 주세요. 정성욱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내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저와 만난 것도, 이 부탁도요. 도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정성욱이 물어봤어요. 도균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져봐야 소중함을 알고 잃어봐야 진짜 마음을 깨닫죠. 설마 제가 평생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아내도 똑같이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성욱은 도균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도균의 표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죠. 조건이 있어요. 도균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 정도면 1년간 충분할 거예요. 대신 아내를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요. 도균 씨, 그리고 1년 후에는 아무 말 없이 사라져 주세요. 연락도 받지 마시고요. 정성욱은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복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내에 대한 배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상처받을 텐데요. 그래야 깨달아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죠. 도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년 후에 제가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아내를 잘 부탁드려요.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정성욱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도균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아내가 사랑이 뭔지 제대로 느껴봤으면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균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명자야,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깨달을 것 같아. 도균의 계획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가져본 사람만이 잃는 아픔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정성욱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도균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명자와 가까워진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성욱 자신도 명자에게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정말로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도 도균의 계산 안에 들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도균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멀리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도균은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1년 후에 만나자, 명자야. 이제 정말로 모든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명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년이 흘렀어요. 명자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정성욱과 함께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명자 씨, 오늘 머리 스타일이 정말 예쁘네요. 그래요? 미용실에서 새로 해봤어요. 어울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명자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도균과 살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성욱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성욱 씨, 요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5월의 어느 오후 카페에서 만난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성욱은 평소와 달리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연락도 뜸하고 만나도 뭔가 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성욱은 명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자 씨, 네, 만약에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디 가실 일이라도 있어요? 정성욱은 대답하지 않고 커피만 홀짝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괴로웠어요. 도균과의 약속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1년 후에는 깨끗하게 사라져 달라던 도균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명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 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진심이 돼버렸거든요. 그날 밤 정성욱은 홀로 고민했어요. 도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명자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정성욱은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도균의 눈빛에서 봤던 깊은 슬픔을 생각하면 차마 배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정성욱은 명자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 씨,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지방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명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성욱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성욱 씨,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정성욱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명자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명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도 가봤지만 정성욱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계속 한숨만 쉬시네요. 카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명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정성욱이 없는 일상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명자는 이제 확신했어요. 정성욱이 자신을 떠났다는 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명자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1년 전 남편이 사라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홀가분했는데 지금은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명자는 정성욱과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명자는 정성욱이 보내준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추억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정성욱 씨,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신 거예요? 명자는 핸드폰을 붙들고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명자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정성욱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고 외로웠거든요. 이런 게 사랑이었구나. 명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성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성욱을 잃고 나서야 명자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게 됐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하루 종일 멍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자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감정들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도균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지?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하지만 도균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명자의 슬픈 모습을 보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거예요. 정성욱이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어요. 명자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집안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그런 어느 오후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입니다. 명자는 귀찮았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한명자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명자는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었거든요. 상자를 받아들고 보니 발송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서진. 서진이가? 딸 서진이가 보낸 택배였어요. 명자는 궁금해서 얼른 상자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편지 겉봉에는 서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 아버지가 남기신 것입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도균의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정성욱 씨가 사라진 후일 거야. 많이 놀랐지? 그리고 많이 슬프기도 했을 거고.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정성욱 씨와 당신 사이를 말이야. 화가 났냐고? 아니야. 오히려 고마웠어. 3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서툴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어색했지.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성욱 씨는 내가 부탁한 사람이야. 1년 동안 당신 곁에 있어 달라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사라져 달라고 부탁했어. 왜 그랬냐고? 당신이 진짜 사랑이 뭔지 느껴봤으면 해서야. 가져봐야 소중함을 알고 잃어봐야 아픔을 알게 되니까. USB에는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 꼭 봐줘.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명자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성욱이 도균의 사람이었다고? 그 모든 시간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명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함께 나눈 모든 대화들, 따뜻한 미소들, 다정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는 도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명자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모든 걸 알았을 거야. 화면 속 도균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시험하게 돼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30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무뚝뚝한 남편이었어.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어색해했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가. 그래서 생각했어. 당신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정성욱 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어.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말이야. 명자는 화면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도균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성욱 씨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 같더라. 마지막에는 사라지기 싫어했거든.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이 깨달을 것 같았어.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말이야. 명자는 점점 더 눈물이 나왔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충격보다도 도균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 슬펐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딸 서진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명자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혹시 아버지 편지를 보신 거예요? 서진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연락하셨어요. 이 택배를 어머니께 전해달라고요. 아버지가 연락을? 네. 그런데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정성욱 씨가 아버지. 몰랐어. 전혀 몰랐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다고요. 사랑해서? 네. 어머니가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화가 나야 할까요? 배신감을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정성욱과 함께한 1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 시간들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해도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진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일 오신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일? 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균을 다시 만나면 뭘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자신이 도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마지막 결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USB 영상을 돌려봤거든요. 도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명자는 다시 한번 USB를 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쪽에 또 다른 영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클릭해보니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어요. 2년 전 가을 자신들의 부엌이었어요. 와, 이게 언제 촬영된 거지? 화면 속에서는 명자가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도균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명자는 기억났어요. 그날 도균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마침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김치전 드실래요? 화면 속 명자가 밝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도균은 고개만 끄덕였죠. 간 좀 봐주세요. 명자가 젓가락으로 김치전 한 조각을 집어서 도균에게 건네줬어요. 도균이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때 명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저 남편이 맛있다고 한마디 해준 게 그렇게 기뻤던 걸까요? 화면 속 명자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현재의 명자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사소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도균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도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명자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많이 놀랐을 거야. 도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방금 본 김치전 장면 기억나? 그때 당신이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몰래 촬영했어. 그런데 그 웃음을 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아, 내가 평생 당신에게서 이런 웃음을 얼마나 적게 봤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환하게 웃은 건 손에 꼽을 정도야. 대부분은 아이들 때문이거나 친구들과 있을 때였지. 나 때문에 웃은 적은 정말 드물었어. 명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균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
당신이 진짜 행복해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고 싶다고. 미안해. 이렇게 돌아가서.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했다면 당신이 믿었을까? 사랑한다는 말을 30년 동안 제대로 못한 남자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한다고 믿었을까? 도규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정성욱 씨와 함께 있을 때 당신 모습을 몇 번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 웃음이 김치전 먹을 때보다 훨씬 밝았어. 그걸 보니까 기뻤어. 당신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미안했어. 내가 그런 행복을 주지 못해서.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화면 속 도규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명자야, 정성욱 씨가 사라져서 많이 슬프지? 처음으로 잃는 아픔을 느껴봤을 거야. 사실 나도 그랬어. 당신이 정성욱 씨와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어. 30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신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알게 됐고, 이상하지? 잃을 뻔해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니. 나도 그랬고, 당신도 지금 그럴 거야. 명자는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도균의 영상이 이어졌어요. 아마 지금 당신은 화가 날 거야.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 하지만 명자야,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 30년 동안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 나는 없었어. 그래서 이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어.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균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정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성욱 씨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진심이었거든. 당신을 떠나기 싫어했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했지. 대신 그 사람에게는 따로 보상을 해줬어. 1년 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성욱이 정말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도 알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느껴봤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잃는 아픔도 알겠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자. 내일 집으로 갈게. 그때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영상이 끝났어요.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분노, 슬픔, 고마움, 미안함. 뭘 먼저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성욱과 함께한 1년이 비록 계획된 것이었지만 그때 느꼈던 사랑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상실감도 진짜였어요. 도균이 말한 게 맞아.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잃는 아픔도. 명자는 김치전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때의 자신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도균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되겠네요.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균이 온다고 했으니 깔끔하게 해놓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1년 반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는 건데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도균의 목소리였어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온 도균을 본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말랐더라고요. 얼굴도 훨씬 야위어 보였고요. 많이 변했네요. 명자가 먼저 말했어요. 도균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요. 좀 더 여위어 보여요.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데 어색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부부였는데 이제는 남남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앉으세요. 명자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도규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명자는 건너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죠.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원룸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일용직 일도 하고요. 왜 그렇게 사세요? 집도 있고 통장도 있잖아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것이죠. 도균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명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성욱 씨, 진짜 당신이 부탁한 사람이에요? 명자가 본격적으로 물어봤어요.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안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균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럼 직접 행복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없었어요. 도균이 말을 끊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달달한 남편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당신도 어색해했을 거예요. 명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도균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정의 시험이었어요. 시험이요? 네. 당신이 진짜 사랑이 뭔지 느껴보고 잃는 아픔도 알아봤으면 해서요. 도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죠. 그럼 정성욱 씨는 어디 있어요? 명자가 물어봤어요. 멀리 갔어요. 다른 도시로요. 왜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도균이 말했어요. 마지막에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더라고요. 약속대로 떠나기 싫어했어요. 명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성욱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보상해줬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요. 연락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도균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화 안 나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균은 고개를 저었어요. 화낼 자격이 없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건 저니까요. 그래도 오히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밖에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요. 도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요? 네. 이혼을 원래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도균은 말을 멈췄어요. 명자가 물어봤어요. 아니면요? 다시 시작해 볼지요.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도균이 말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저는 사랑하고 싶어 해요. 서툴지만 노력해보고 싶어요. 명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정성욱 씨와의 일이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그 덕분에 당신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도균의 말에 명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당신도 이제 알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요. 맞았어요. 명자는 정성욱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졌을 때 느꼈던 아픔도 잊을 수 없었고요. 시간을 주세요. 명자가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도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일이 당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알겠어요. 도균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김치전 만들 때 웃던 모습 정말 예뻤어요. 그 말을 남기고 도균은 나갔어요. 혼자 남은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들었지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도균의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정성욱에 대한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명자는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도균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성욱에 대한 그리움과 도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 명자는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원했던 걸까? 명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어요. 정성욱 씨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소중하게 여겨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도균이는 30년 동안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아니었어요. 도균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죠. 명자는 서랍에서 도균이 남기고 간 결혼 반지를 꺼냈어요. 작은 반지였지만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20년 전 명자가 아팠을 때였어요. 심한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도균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죽을 끓여줬었어요. 맛없어도 먹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그때 도균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새벽 3시까지 명자 곁에서 지켜줬었어요. 열이 내릴 때까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면서요. 그리고 10년 전 명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어요. 도균은 말없이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해줬고 명자가 울고 있을 때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때 명자는 정말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 도균이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명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도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요. 지금 우리 집으로 오세요. 1시간 후 도균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명자가 말했어요. 도균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결정하셨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명자는 도균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내놨어요. 고마워요. 도균이 찻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명자가 먼저 말했어요. 1년 반 동안 혼자 살면서 저와 정성욱 씨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도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명자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에서 봤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당신도 서툰 방식이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요. 도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해서요. 명자,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서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세요? 도균이 물어봤어요. 김치전 부치려고요. 지금요? 네. 당신이 좋아하시잖아요. 명자는 웃으며 김치를 썰기 시작했어요. 도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부침가루를 물에 풀고 김치를 넣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지난번처럼 간 좀 봐주세요. 명자가 젓가락으로 김치전 한 조각을 집어서 도균에게 건네줬어요. 2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때 명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2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균도 웃었어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김치전을 다 부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함께 먹었어요. 맛있네요. 도균이 말했어요. 정말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번에는 명자가 놀랐어요. 도균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당신도 변했네요. 네. 많이 배웠어요. 혼자 살면서요. 도균이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이야기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식사를 마친 후 명자는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명자가 작은 통장을 내밀었어요. 뭔가요? 제가 모은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도균은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왜 이걸 주세요? 저는 다시 시작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명자가 빠르게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요. 당신의 사랑, 정성욱 씨의 사랑, 그리고 제 사랑까지. 그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도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결정을 존중해요. 도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정말 작별인가요? 네. 하지만 좋은 작별이에요. 명자도 일어나서 도균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도균이 뒤돌아봤어요.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도균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명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정성욱과 함께 웃고 있는 꿈, 도균과 김치전을 나누어 먹는 꿈을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명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요. 저 멀리 도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성욱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길에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요. 사랑은 가지는 것도 잃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별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한도균과 명자 그리고 정성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도 있고 때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랑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